안녕하십니까. 전반부 발표를 맡은 화공종합설계 1조 윤준영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집단 면역 모델링 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코로나19 전염병 모델링의 필요성과 저희 조에서 구상한 모델식에 대한 설명, 결과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고려한 감염 전파율 계산에 대한 설명, 프로그래밍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실제 2021년 1분기 데이터와의 비교,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과 결과 분석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순간 국소 지역의 전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 가능하고, 이에 따라 종식을 위해서는 모델식을 통한 전염병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산업의 매출 하락과 경계 침체, 전염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 삶의 제약은 모델링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전염병은 모집단 내에서 확산 양상을 만들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전염병 모델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전염병 모델식을 통해서 질병의 확산 및 전파 양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염병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SI, SIR, SIRS, SEIR 등이 있으며, 화살표는 질병의 진행 과정을 나타냅니다. 저희 1조는 코로나19의 잠복기,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방역 대책 등 질병의 특성과 정부 대책을 고려해서 SEIR 모델을 기본 모델로 채택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S는 감염 대상군으로 전체 모집단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E는 전체 모집단 안에서 감염되었지만 감염력이 없는 집단을 뜻합니다. I는 앞서 감염이 된 집단 E에서 잠복기를 지나 전체 모집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진 집단을 뜻하고, R은 회복한 집단, 백신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한 집단, 사망한 집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이란 목표 설정을 위해 SEIR 모델을 기본 모델로 채택하고, 잠재 집단 E군과 감염 집단 I군의 합이 0명이 되는 시점을 집단 면역이 되어 종식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했습니다. SEIR 모델을 기본 모델로 채택했지만 감염자의 격리와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격리된 집단과 백신을 접종한 집단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V1, V1', V2, H군을 추가해서 SEIHRV 모델을 구성했고, 결과 도출 및 분석을 위한 최종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최종 모델에 포함된 각 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EIR군의 정의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H군은 감염 후 격리되어 전염성이 없는 집단을 뜻합니다. V1군은 1차 접종 후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집단을 뜻하고, V1'은 1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V2는 1차 접종, 2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결과 도출과 분석을 위해서는 채택한 모델에 맞는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한 백신 접종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군은 I군과 접촉하여 E군으로 이동하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일정 잠복기를 거치고 I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확진 판정이 나면 생활격리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통해 확진자들을 격리시키기 때문에 H군으로 이동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치료가 되어 R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R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S군이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V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V1군은 아직 항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I군과 접촉하였을 경우 E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나 항체 생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V1'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항체가 생성된 집단의 경우에는 L군으로 이동하게 되고,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집단은 V1'군에 남아 E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어 R군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2차 접종을 맞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후 백신별 1차, 2차 접종 사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남아있는 V1'군은 V2로 이동하게 됩니다. V2에서는 1차와 다르게 2차 접종 이후에 항체 생성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된 집단은 R군으로 이동하게 되고,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집단은 계속 V2군에 남아 2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고려해서 세운 미분 방정식은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표는 저의조에서 설정한 파라미터의 정의, 단위, 값을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정부 대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접종률, 감염 전파율, 항체 생성 기간,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각 파라미터의 정의, 단위, 값은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는 전체 인구 대비 백신의 접종률입니다. 모델링에서는 백신 접종량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정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실제 백신 접종 현황을 사용했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반기 도입 예정 물량과 5월 23일까지 접종한 물량의 차에 해당하는 양의 백신을 접종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38일 동안 약 510만 명분을 접종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정부 접종 계획에 따라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이 2022년 2월 5일까지 남은 접종 인구의 접종을 실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현 접종 상황을 고려했을 때 11월까지 접종 가능한 인구인 4,400만 명의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5월 24일 이후의 1일 백신 접종률은 접종자 수를 접종 시기에 따라 설정한 최소 4만에서 최대 52만의 3에서 5만 단위수 3개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곱해서 설정했습니다. 백신의 양을 명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고려한다면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접종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별 접종자 수를 백신별로 나누어 나타낸 값을 다음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행 시 하반기의 접종은 7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일 접종량이 7월 대비 점차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50대, 고3 수험생, 교사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우의 정의는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의 역수입니다.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전까지는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2군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 접종 후 14일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난 V1군은 V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항체 형성 기간을 지났어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감염군인 2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타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의 역수입니다.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된다면 얼군으로 이동하지만 생성되지 않는다면 2군으로 갈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위험은 1차 접종 이후부터 2차 접종 전까지 시간 동안 존재하므로 이 사이 시간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별로 이 접종 사이 간격이 다르므로 세타 값은 백신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아래표는 백신 종류별 1차, 2차 접종 간격입니다. 항체 생성률이 비슷한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의 경우 각각 접종 사이 간격인 28일, 21일, 21일을 수평균으로 계산하면 23.3일이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84일, 얀센은 2차 접종이 없으므로 0일이 됩니다. 시그마는 잠복기간의 역수입니다. 잠복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증상 발현이 되지 않았고 바이러스의 전파가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2군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5일입니다. 하지만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5일에서 2일을 뺀 3일의 잠복기의 역수인 0.333/day로 설정했습니다. 감마는 평균 격리 기간의 역수입니다. 격리시설에서 격리된 H군에서 완치 혹은 사망에 이르는 R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의 역수를 계산해서 0.0714/day로 설정했습니다. 람다는 증상 발현부터 격리까지 걸리는 기간의 역수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부근부터 5월 14일까지의 지역별 증상 발현부터 격리까지 걸리는 시간의 데이터를 평균 냈습니다.
수도권이 대체로 길었지만 전국 평균값을 내니 격리까지 약 2.7일이 걸렸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감염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일을 더했습니다. 총 4.7일을 반올림해서 증상 발현부터 격리까지 약 5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격리까지 걸리는 속도는 0.2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항체 생성률 카파입니다. 1조 모델링에서는 1차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에 따라 군의 이동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접종을 마친 후에 항체가 생성된 확률이 최종 항체 생성률을 고려하여 항체 생성률 카파1과 카파2를 계산해야 합니다. 카파1은 1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될 확률이고 카파2는 1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사람이 2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될 확률입니다. 따라서 최종 항체 생성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수평균으로 구한 항체 생성률이 약 80%, 얀센은 약 66.1%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50%라고 가정한 후 진행했습니다. 이때 최종 항체 생성률은 각 0.95, 0.76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식에 대입하면 카파2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값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링의 시작 시점을 국내 백신 접종 시작일인 2021년 2월 26일로 설정하여 초기 값을 도출했습니다. 이때 초기 값 설정 때 활용한 데이터에는 일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신규 확진자 수, 격리 해제자 수, 사망자 수, 백신 접종 인원수, 총 검사 건수이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더해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초기값은 격리군 H군으로 격리군의 정의에 따라 2021년 2월 26일 당일 신규 확진자 수에 26일 0시 기준 격리 중인 인구를 더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설정한 H군의 초기값을 이용해 E군과 I군의 초기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군에서 H군으로 이동 시 걸리는 시간은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이를 통해 역으로 2월 26일부터 5일 뒤인 3월 3일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를 모두 더하면 이 인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파력이 있는 인원, 즉 I군의 초기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E군에서 I군으로 이동할 때 약 3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E군에서 H군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은 총 8일입니다. 그러므로 2월 26일부터 6일, 7일, 8일 후의 신규 확진자 수의 합은 E군의 초기값이 됩니다. R군의 초기값은 2021년 2월 26일 누적 격리 해제자 수에 누적 사망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170만 5,905명이라고 설정하고 이 값에서 E군, H군, I군, R군을 모두 빼준 값이 바로 취약군 S의 초기값입니다. 2월 26일 0시 기준 아직 백신 접종자는 없으므로 V1, V1', V2군의 초기값은 모두 0입니다. 그 결과 각 군의 초기값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조) 평가 발표 후반부 발표를 맡은 화학공학부 신동현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감염 전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 전파율 베타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 전파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면역 인구 등을 반영하는 RT값과 평균 감염 기간, 즉 증상 발현부터 격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역수인 람다의 곱수로 설정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인 RT를 변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감염 전파율도 변수가 됩니다. 람다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수 0.2로 설정했습니다. 감염 전파율을 구하기 위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인 RT 값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집단 내 감염성이 있는 환자 1명이 감염 전파 가능 기간에 전염시킬 수 있는 평균 사람의 수로서 1보다 작아야 전염병 발생이 감소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R0는 기초 재생산 지수, C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접종률, P는 감염병에 면역이 있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R0는 기초 재생산 지수로 고유의 수치는 아니나 동일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유사한 범주의 수치를 보이므로 상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로 설정한 기초 재생산 지수를 보정하기 위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변화율을 곱했습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 R0는 상수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에 의해 측정되는 값이므로 어떤 모델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R0는 1.4에서 6.49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저희는 코로나 발생 초기 1.4에서 6.49의 중간값인 4로 설정했습니다. 파라미터 C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실시되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따른 국민의 행동 변화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사회적 변화에 의해 기초 대생산 지수가 감소됨을 고려한 인자입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 따라 C값의 차이를 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C값은 백신 접종 이전 기간의 데이터와 그 기간에 이미 보고된 RT값을 활용해서 C를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때 백신 접종 이전이므로 P항은 무시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C는 0.56에서 0.67,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C는 0.69에서 0.73, 3단계 강화된 거리두기에서 C는 0.7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C값을 단일 상수가 아닌 범위로 표현하는 이유는 파라미터 C의 경우 정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 양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위 내에서 C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인 위생의 철저한 관리 및 방역 지침 준수를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P는 백신 접종 및 면역 인구를 표현한 것으로 백신 접종 시 그리고 감염자 완치 및 사망 시 감염 취약군인 S군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P의 의미는 감염에 면역이 있는 인구 비율로서 감염 후 또는 백신으로 항체가 생성된 인구 비율을 의미합니다. 1조의 모델링의 경우 백신 접종과 감염 후 치료된 인구 모두 R군으로 모이게 되므로 P의 값으로 R군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감염 전파율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5월 28일까지의 실제 1분기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확진자 수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1일 오차율을 계산해보면 평균 12.46%, 그리고 2월 26일 이후에 누적 확진자 수로 오차를 계산해보면 4.84%로 실제 1분기 값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히 일별 오차율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값과의 오차율은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오차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는 날들을 살펴보면 일요일 또는 월요일, 어린이날 연휴 등으로 주말 전후 또는 연휴 기간의 검사 건수가 감소하여 생긴 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은 다른 달에 비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많기 때문에 오차가 더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6일 이후의 기간 동안 누적 확진자 수로 오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5월 28일까지 1분기 동안 누적 확진자 수로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누적 확진자 수는 52,518명, 시뮬레이션 누적 확진자 수는 52,963명으로 4.84%의 작은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오차가 일별 오차에 비해 훨씬 합리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SEIRHV 모델과 감염 전파율을 비롯한 각 파라미터들을 1분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높은 유사성과 약 5%의 작은 오차율을 보였기 때문에 1조에서 제작한 모델링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집단 감염에 대한 설정입니다. 발생 초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집단 감염을 적용시킬 때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상대적으로 완만한 개형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35일간의 평균 RT를 1.4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생산지수 RT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접종률에 해당하는 C값을 난수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C값을 왜 난수로 설정했냐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백신이라는 큰 통제 요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안 된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 양상, 이동률 등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C값을 난수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5번의 시뮬레이션을 한 뒤 5번의 결과값을 평균을 낸 그래프가 왼쪽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여름 휴가철을 고려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 동안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4배가량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는 집단 감염 발생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규 확진자 수의 정의는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구의 수로 본 모델링에서는 당일 I군에서 H군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정부 계획대로 실시하고 집단 감염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이때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 되는 시점은 11월 28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기 S군에 대한 인구 비율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SEIHR군만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1조는 2군과 I군의 합이 0명인 시점을 종식 시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경우에서의 코로나 종식 시점은 2021년 12월 15일로 예측됩니다. 이 그래프는 2군과 I군 합의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을 고려해서 임의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이미 전 국민의 3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신규 확진자 수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종식 시점은 2021년 12월 22일로 예측됩니다. 집단 감염이 없을 때 백신 접종의 유무에 따른 신규 확진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집단 감염 발생 시 백신 접종이 없는 경우보다 신규 확진자 수 변화폭이 작고 원래의 신규 확진자 수 추세로 돌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때보다 종식 시기가 7일 지연됩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으로 집단 감염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백신만을 접종할 경우에 종식 시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발표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하나의 군으로 설정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각각 고려하여 세 종류의 백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군을 이하 MPN군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좌측의 전체적인 개형은 유사하나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종식 시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체 생성률이 제일 높은 MPN군의 종식 시점은 앞서 언급한 이상적인 종식 시점인 12월 15일보다 10일 빠른 12월 5일로 계산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단일 접종 시 종식 시기는 각각 2022년 1월 22일과 2022년 1월 18일로 나타납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항체 생성률이 MPN군보다 작기 때문이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차이는 1회, 2회 접종에 대한 차이로 추정됩니다. 집단 감염 없이 백신의 수급량의 변화에 따른 종식 시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1일 백신 접종량의 50%를 접종할 경우 2022년 4월 7일에 종식될 것으로 예측되며 1일 백신 접종량의 70%를 접종할 경우 2022년 1월 22일에 종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종식 시기 또한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집단 감염의 정도는 앞서 설명드린 RT는 1.4 수준이며 100일 주기로 RT를 수정하여 집단 감염 사태를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전국민 대비 접종률이 증가할수록 집단 감염 기간 동안 최대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집단 감염 극복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단 감염 극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지나 집단 감염 발생 이전의 신규 확진자 수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만약 집단 감염이 재발생할 경우 기존 백신 접종률 대비 75%, 100%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집단 감염이 재발생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때문에 집단 감염 재발생 상황의 자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의 접종률로 접종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 감염 재발생에 따른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40% 증가하였으나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이 16% 증가한 2차 집단 감염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같은 수준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라도 백신 접종 인구가 많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유무는 감염 전파율과 감염 취약 건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여부를 판가름 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백신 접종 시 동일한 수준의 집단 감염에서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시 확진자 수가 최대 4배가량 증가하여 내년 2월 내에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 후 결론 내렸습니다. 넷째, 단일 백신만을 접종했을 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군을 이용했을 때 다른 백신군을 접종했을 때보다 종식 시기가 앞당겨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백신의 높은 항체 생성률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다섯째, 백신 접종량이 감소된다면 그에 따라 종식 시점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백신 접종률은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확진자 수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의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백신 접종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종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항체 생성률이 높은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실시하더라도 집단 감염 발생 시 종식 시기가 최소 7일에서 최대 17일 지연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조 모델링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모델링은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의 3가지 백신을 하나의 군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항체 생성률과 접종 간격의 평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값과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접종의 경우 1차 접종과는 달리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바로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항체 생성 기간 동안 감염에 노출되는 인구의 수가 다소 적게 예측되어 종식 시기 예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과 동시에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체 지속 기간과 백신의 항체 생성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항체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항체 생성률을 0.5로 임의로 가정하여 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인 접종률 C를 확진자 수에 따른 계산함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외부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행동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종식 시기가 실제 상황보다 앞당겨져서 예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화공 종합설계 1조 마지막 평가 단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